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교수입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4주차 수업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시작할 때 아주 쉽게 일상생활의 문제를 비교해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어렵게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런 사회 현상, 자연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현상과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현상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야와 이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업을 계속 한번 이끌어 가 보려고 하고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스토리텔링 한 것이 적용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습 환경도 우리가 구축을 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서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코딩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개념적인 수준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정의가 실제로 이제 구현되기 위한 실습 환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순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렇다더라 라고만 설명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순서도에 사용되는 기호들, 도형들을 하나씩 리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리. 몇 개 없습니다. 8개 정도. 이거 순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인데요. 이 8개만 알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서도를 기초로 우리가 파이썬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변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죠. 네, 네, 공간이란 말이에요. 변수는 이 공간이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의 공간? 메모리에 있는 공간이다. 메모리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순서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변수와 입력 어떻게 그 변수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근데 문제 해결을요, 우리가 조금 더 좀 레벨을 낮춰서 생각하면 결국은요, 데이터 처리예요. 데이터 처리. 결국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문제는 데이터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처리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든 컴퓨터 구조든 운영 체제든 다 컴퓨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그 원리를 알기 위함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과목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그것들을 배워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 처리. 컴퓨터 구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런 구성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함이죠.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함이죠. 제일 상위 단계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순서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만, 문제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뜯어보면, 구체화해가면 이것이 데이터 처리예요, 데이터. 데이터 처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절차를,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이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 순서도이다. 맞죠? 순서도이고. 그 다음에 순서도를 구현한 것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이 프로그램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독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적이다. 이거 하고 이거는. 그죠? 내가 순서도를 그려놓고 이거를 뭐 C 언어로 구현하든 자바로 구현하든 파이썬으로 구현하든 그죠? 종속적인 게 아닙니다. 이 순서도는 C에만 적용된다. 이 순서도는 자바에만 적용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순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언어로든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제 선택해서 한 언어를 선택할 건데 이 하나의 언어만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되면 다른 언어도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 정보 처리이기 때문에. 정보 처리.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공통의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표현형만 다른 거예요. 자, 프로그램은 인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단. 언어다, 언어.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죠. 문제 해결 절차는. 그리고 순서도로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뭔가 ing잖아요. 뭔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프로그램은 뭐?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죠. 문제 해결. 근데 문제 해결을 뭐? 데이터 처리다. 데이터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뭐라고 다시?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뭐 C++가 됐든 그다음에 뭐 파이썬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바로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인데 이것을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컴파일 언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운영체제 시간 그리고 컴퓨터 구조 시간에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절차는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은 분석하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 근데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분석하는데 협업, 토론, 세미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좀 더 명확화하고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 이 분석 단계가 사실은 7, 80%에 해당합니다. 60, 70%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문제 분석을 기초로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그리는데, 순서도를 그리는데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사람, 그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합의해서 뭐 이렇게 뭔가 절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도식화한 것이 이제 순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순서도를 기초로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와 요구 의뢰자와 프로 개발자와의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정의한 것을 도식화해서 우리가 오해를 줄이는 겁니다. 도식화를 하게 되면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 랭귀지, 한국말로 해도 막 오해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도식화를 해놓고 나면 오해의 여지가 많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 의뢰자가 요청한 문제 해결 방법이 그대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죠. 똑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식화를 하고 명료하게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고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수정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코딩을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콜랩이라는 환경에서. 그죠? 순서도는 뭐라고요? 그죠? 그것도 구글이 제공해주는 순서도 그려주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도 디버깅 하면 됩니다. 예. 자, 순서도를 이제 좀 설명할 건데, 순서도라는 것은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그림이다. 약속된 기호. 기호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는 단말을 표현한다. 시작과 종료. 이건 무조건 문제 해결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시작, 종료.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순서, 흐름이 있죠. 흐름이. 이렇게. 그래서 흐름은 또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흐름선이다. 그래서 제어의 흐름과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문제 해결 절차가 있잖아요. 단계.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와 단계를 연결해주는 표현이 바로 흐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직사각형은 처리를 의미하는데 각종 연산 또는 처리, 연산. 이렇게 지금 A 더하기 B 이것도 연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연산을 할 때는 이런 직사각형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입력의 경우는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활용한다. 어떤 A 값에 대해서 입력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야? 자, 시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받고, 데이터 입력받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종료죠. 일단 이게 가장 심플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입력? 이걸 했죠.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출력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종료를 한다. 이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패턴. 자, 이때 출력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도형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과 입력을 받을 때 어떤 변수 초기화를 나타내는 데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입력과 또는 초기화 할 때는 또 이런 도형을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는 이렇게 마름모 조건 판단을 나타낸다. 조건을 나타내고 yes이면 이쪽으로 가고 no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나타낼 때는 마름모가 되고 그다음에 함수 처리를 할 때는 사각형의 옆에 라인을 그어주면 되고요. 여기에 펑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8개. 그러니까 이 8개는 뭐 그렇다고 이게 되게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죠.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도 그 다이어그램 그랬잖아요. ERD. 그 도형이 많지는 않죠. 그죠?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이에요. 맞죠?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이잖아. 순서도 8개의 기호를 가지고 모든 우리가 알고리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순차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도 없고, 그 다음에 반복도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는 구조를 우리가 순차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우리는 순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택 구조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조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조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if라는 스테이트먼트, if 구문을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파이썬이 아닌 경우는 case라는 구문을 이용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if문, if, elif 뭐 이런 구문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경우는 if를 써서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쪽으로 데이터 연산을 시키고 또는 출력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분기가 되는. 그래서 이 선택 구조의 프로그램 구조가 있습니다. 자, 순차 구조가 그냥 있었고요. 조건과 반복이 없는. 그 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 구조는 조건에 맞으면 문장 예 하고 반복을 시키고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반복을 시키고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종료를 하게 되는 시작과 종료를 하게 되는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순차 구조, 조건 구조, 조건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전혀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조합.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조건이고 뭔가 수행을 할 때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레고 블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테트리스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 이 순차 구조, 선택 구조, 그 다음에 이 반복 구조라는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에는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맞죠? 문제 해결은 데이터 처리다 이랬어요. 문제라는 게 이건 이 데이터거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예. 맞나요? 이해됐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컴퓨터 입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 두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저장 공간이 다양해요. 우리가 배웠던 컴퓨터상의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장 공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상의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상에. 그래서 x는 10이라는 것은 자,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메모리상의 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 공간의 변수 별명은 x라는 별명이고 그 안에 값은 10이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변수, 실제 값을 데이터를 대입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주소 번지 체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변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x는 10이라고 하면 자, 메모리 공간에 메모리에 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10을 우리가 넣는데 이 10을 할당한 이유는 결국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처리를 목적으로 이 공간을 할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는 숫자를 우리가 숫자의 데이터를 할당할 수도 있고 문자의 데이터를 우리가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에 숫자가 중심이면 숫자를 입력하면 되고 문자가 되면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x는 10, y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 더블 따옴표를 썼지만 싱글 코테이션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이썬 언어에서는 이 들어가는 숫자와 이 값의 타입에 상관없이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여기 int나 뭐 스트링이나 이런 걸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변수 선언만 하고 값을 넣어주면 알아서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캐스팅을 해줍니다. 캐스팅. 타입 캐스팅을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x를 출력을 시켜보면 10이고 y를 시켜주면 이제 문자열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이 돼서 근데 실제로 x라는 변수의 공간에 들어가는 값의 타입을 보면 int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고 string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변수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파이썬에는. 보통 x, y, g는 10, 20, 3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통 통상 언어에서는 x는 10, y는 20, g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일단 단순하고 간결하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오케이고요.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습해보고 x를 출력해보고 y를 출력해보고 g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통상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3개의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값을 할당해주지는 못하겠죠. 그죠? 3개의 변수에 3개의 변수에 동일한 값을 우리가 할당할 때는 이 방법이 좋지만 다른 값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예.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방법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기존에 이 세 개의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할 때 변수 공간은 3개인데 실제로 할당할 값이 2개이면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런 에러가 나요. 그래서 value 에러를 보면 충분치 않은 값들이다. 응? 그죠? 지금 3개를 기대했는데 2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에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에러가 발생할 때는 이 코멘트를 잘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변수 값을 교환하는 방법. 자, x와 y에는 x에 10을 할당하고 y에는 20을 할당하는데 이 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때는 xy, yx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초기에 x는 10이고 y는 20인데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x는 20, y는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추상화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와 y는 10과 20인데 사실은 이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에 하나의 임시 변수가 하나 존재해서 10과 20이 있다고 하면 자, 10을 먼저 여기에 갖다 놓고요. 응? 그 다음에 y 값을 여기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20. 그죠? 그 다음에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z에 있는 값을 y의 값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숫자를 우리가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우리가 자 3, 1, 4, 5 뭐 1, 2, 2 이런 게 있을 때 정렬을 한다고 할 때 숫자를 우리가 교환해 줘야 되잖아. 맞죠? 교환해 줄 때 물론 파이썬에서 이렇게 해도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교환을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XY, YX라고 해서 교환이 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교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일단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절차. 됐죠? 어렵지 않죠? x와 y를 변환할 때 임시 변수를 하나 두고 이 임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교환을 한다. 중요합니다. 요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시험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역시 바뀐 것을 값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변수 자체를 우리가 해제하고 싶다. 공간을 없애주고 싶다. 자,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x라는 변수 공간, x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0을 넣어놨는데 자, 이 공간을 우리가 제거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단지 여기 10이라는 것을 썼지만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C 언어에서는 이제 free라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쓰는데 멜록이라는 여러분들 C 언어도 배우니까 멜록이라는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얻을 때는 free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메모리를 이제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 공간에 대해서 de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초기화가 아니고 초기화가 아니에요.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해 보면 이 메모리 공간에 x가 없다. x라는 변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빈 변수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x에 none이라는 키워드 예약어를 이용하면 자 변수는 메모리 상의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메모리상에 x라는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값이 없는 거죠. 자, 변수라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겠죠. 일단은 값은 없어도 none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산술연산 a라는 공간에 10을 놓고 a 공간의 값과 20을 더한 것을 우리가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이렇게 하더라도 a 변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a 연산 이후에 연산을 통해서 그 변수의 값을 변경해 주고 싶다면 이 연산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퀄 연산자. 이렇게 되면 a는 30이 변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a 플러스 2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a 플러스는 2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기가 오면 이것이 이거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인식을 알겠죠? 자,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할당되지 않은 변수에 연산을 하는 경우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자, D라는 변수가 없는데 D라는 변수의 값에 연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에러가 납니다. 네임 에러. 메모리상에 D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할당하지 않았는데 그 공간의 값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자, 부호 붙이기.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0을 넣었어요. x라는 공간에 마이너스 10을 넣고요. 그거에 플러스 연산절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이고 음수 되면 이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이제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변수 값이죠. 값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값을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좀 전에 a는 10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입력이긴 하죠. 근데 이 코드상의 입력이고요. 코드상의 입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코드 내에서 입력을 한 거고 지금 입력값을 변수에 여기서 입력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력입니다. 사용자 입력.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입력값을 10에서 20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코드를 A는 20 이런 식으로 코드 자체를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드 변경 없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는 input이라는 우리가 그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콜랩에 들어가서 이거 실습을 해보면 이제 그 입력창이 뜰 거고요. 그 입력값을 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nput 함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자,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을 x에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는 값을 내가 타이핑을 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값이 x에 할당됩니다. 메모리상에. 그리고 x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put이라는 함수 내에 파라미터로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입력을 할 때 이런 텍스트를 프린트아웃 출력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사용자 입력으로 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값이 x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수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숫자 두 개를 예를 들어서요. 메모리 우리가 코드상에 A는 10, B는 20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연산을 해서 C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해보면 이 코드는
딱 두 개의 값에 대해서만 연산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것을 바꿔주고 싶은데 항상 응? 요청에 따라서 동적으로 그때 이제 인풋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는 input, B는 input 해서 두 개의 값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값을 더했어요. 더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30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컴퓨터는 뭐예요? 102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우리가 넣은 것은 반드시 숫자지만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 상에 A는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스트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열하고 문자열을 합친 거니까 10하고 20을 합친 거니까 계산이 아니고 연산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스트링을 인티저로 변환해 줘야 되겠죠. 인티저. 그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보자는데요. 봐요. A는 input 해가지고 1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을 입력하니까 이제 A라는 공간에 10이 입력됐겠죠. 근데 나는 이 10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어서 타입 A라고 치면 얘의 타입은 10이라는 것은 문자열이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는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수로 변환합니다. 자, 똑같죠? input 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한데 그 값에 대해서 integer라는 함수 안에 이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이것이 a라는 공간에 integer 값으로 이제 우리가 캐스팅이 됩니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이 print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이제 3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는 두 개의 값을 따로따로 받았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 입력 받기인데 이 두 개의 입력을 받을 때 공백을 기준으로 우리 값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변수, B 변수, 그 다음에 input하고 이 split이라는 함수를 주게 되면 이 스트링에 대해서 스트링을 이제 문자열을 입력한다 하죠. 이 스트링을 우리가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공백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금 전에 A, B는 10,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당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상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값을 할당한 거고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인풋으로 우리가 사용자 입력으로 받으면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인풋 받은 스트링을 공백으로 분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게 텍스트 박스가 뜹니다. 인풋 박스가. 그래서 자료 구조 띄우고 알고리즘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자료 구조라는 첫 번째 데이터는 A라는 변수에 저장되고 알고리즘은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A라는 것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B라는 것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 두 개지만 이제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풋 자체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을 받아서 인티저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숫자로 인식돼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실습해보면 이해됩니다. 또는 이 맵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맵을 이용해서 자, 스트링으로 입력받은 것들을 이렇게 받은 것들을 인티저로 매핑을 해라. 두 개의 타입을 매핑을 해서 이렇게 인티저로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전 장에서 사용했던 이것보다는 간략하게 간결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input 값을 스플릿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백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 두 개를 입력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커마라는 어떤 기준으로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스플릿 함수 안에 파라미터로 이 커마 작은 따옴표를 치고 커마를 하게 되면 이 입력된 문자 열에서 커마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할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값 10, 20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 자체는 상당히 단순해요. 자, 이걸 왜 했냐?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은 뭐다? 데이터 처리다. 그러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 맞나요? 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 이걸 하면서 우리는 뭘 배웠는가 하면, 자, 오늘 파이썬 기초를 배우면서 초기화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연산이라는 말을 자꾸 들었어요. 연산. 자, 변수 초기화. 변수 초기화. 그 다음에 연산이라는 말 들었어요. 이거 좀 전에, 조금 전에 순서들을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자꾸 뭔가 했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초기화를 나타낸다. 변수라는 메모리상의 공간에 값을 할당하는 것 자체가 초기화인데, 초기화. 이렇게. 그죠? 출력도 얘기했잖아요. 초기화도 했죠. 연산도 얘기했죠. 초기화도 얘기했죠. 다 나온 거야. 지금 코드하고 이게 지금 순서도가 지금 계속 섞이고 있어요. 처리했잖아요. 처리. 그래서 연산했잖아요. 연산 자체가 처리죠. 우리 입력도 했잖아요. 입력. 뭐 이것도 배웠네. 시작과 끝 했고 흘렀잖아요. 지금 A는 10, B는 20, 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C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지금 이거는 초기화고 이렇게 우리는 초기화라고 하고 입력 뭐였어? 인풋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인풋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1시간 안에 벌써 여러분들 지금 순서도와 랭귀지가 상당히 매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시간, 벌써 40분 넘게 지났는데, 이번 주는 이거 지금 저 영상을 다 보고, 지금 뒤에 있는 이 코드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데이터 처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